안녕하십니까, 함광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비영리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비영리 조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비영리 민간 단체 등을 말하는데요. 제가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주로 이제 상담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행정사님, 제가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했는데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영리 법인을 한번 설립해 볼까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어떤 분은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신다라고 하고, 어떤 분은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신다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비영리 단체를 등록하려고 한다라고 하고, 어떤 분은 고유번호 단체를 만든다고 하고, 상당히 이 개념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다 보면 저도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용어를 혼동해서 쓰시는 분을 보면 이분이 어떤 취지로 단체를 설립하려고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또 고유번호증 단체, 이런 것들이 다 법적 근거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설립 절차도 다르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어떤 혜택도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하나씩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 단체다라고 불리는 조직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비영리 법인. 둘째, 비영리 민간단체. 셋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먼저 비영리 법인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비영리 법인은 일반적으로 우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뭐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등을 말해요. 비영리 법인은 민법을 근거로 설립되는 거고 사업 목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게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죠. 비영리 법인은 인가나 허가가 완료되면 등기소를 통해서 등기를 할 수 있고, 또 세무서를 통해서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 등록증을 받을 수 있어요. 비영리 법인은 기본 재산도 필요하고, 사단법인회 같은 경우는 사람, 재단법인회 같은 경우는 돈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어요. 인허가를 받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단체가 인허가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비영리 법인도 아니고 사단법인, 재단법인도 아니에요. 그냥 비영리 단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게 있어요. 주로 이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인데, 이 비영리 민간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광역시청, 경기도청, 서울시청, 인천시청 같은 곳에 등록을 하거나, 사업 범위가 전국인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이런 중앙행정기관에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비영리 민간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되는데, 단순히 민간단체로 등록만 될 뿐이지 비영리 법인과 같이 등기소에 등기는 할 수 없어요. 우리 등기소에 등기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면 거기에 뭐 사무실 주소지라든지 이사장은 누군지, 이사는 누군지, 감사는 누군지 이런 것들이 딱 기재가 되는데, 이 비영리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등기는 할 수 없어요. 비영리 민간단체는 지자체나 중앙행정기관에 등록을 하면 매년 1회 정도 공익활동 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게 유일한 혜택이에요. 그렇다고 이 등록이 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공익활동 지원 사업비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 이러이러한 공익사업을 할 거다, 이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통과되는 경우에만 공익활동 지원사업비를 한 2천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으면 그냥 비영리 단체로 남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는 이제 용어가 있어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고유번호증이 있는 단체예요. 아까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는 또는 허가,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즉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어요. 세무서에 신청하는 경우가 사실 간단하긴 한데 이것도 다 정관이 있어야 되고요, 회원이 있어야 되고, 창립총회도 개최를 해야 됩니다. 물론 등기 과정은 없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예를 들어 보면 종중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각종 체육회, 운동 모임, 학회, 종교단체 등등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고할 수 있겠죠.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신고한 경우 고유번호증을 받는 것 외에는, 그리고
그 단체 명의로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어요. 자, 그럼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비영리 민간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다 공익적 활동을 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영리 법인, 영리 단체, 영리 조직과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리냐 비영리냐의 차이는 어떤 단체의 목적 사업이 뭐냐, 수익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자, 앞서 말씀드린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들이에요. 이 비영리 조직들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아요. 공익 활동이 목적이에요. 다만 그래도 수익 사업은 할 수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수익을 주식회사, 영리법인처럼 주주나 소유자한테 분배하는 게 아니라 그 단체의 목적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가령 단체의 목적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다라고 하면 수익 사업을 통해서 얻은 수익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만 지출을 해야 돼요. 수익 사업을 하다 보면 근로자도 필요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공장도 있어야 되고 근로자한테는 급여를 줄 수 있어요. 수익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는 얼마든지 많은 급여를 줄 수 있고 임원, 그러니까 이사장, 이사, 감사들한테는 급여를 줄 수 없습니다. 영리법인은 임원들한테 당연히 급여나 수익 분배를 할 수 있죠. 비영리 조직을 설립하시려는 분들은 이 용어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저 같은 이제 행정사와 상담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비영리 법인,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설립하실 때 좀 더 쉽고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비영리 조직에 대해서 법적 개념까지는 아니어도 대략 어떤 뉘앙스 정도만 아셔도 비영리 조직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광진 행정사였습니다.